오는 23일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책의 날. 여러분은 책 많이 읽고 계십니까? 흔히 Z세대는 책을 너무 안 읽는 것 아니냐, 책과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영상 혹은 뭐 쇼츠 이런 콘텐츠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좀 편견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Z세대의 콘텐츠 소비 방법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우 센터장님도 책을 어떻게 좀 많이 읽으십니까? 저는 뭐 MZ세대가 아니라서 네. 다소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MZ세대들도 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활짝 콘텐츠들을 소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2021년 기준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 네.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0명 중에 5명, 2명 중에 1명은 1년에 책을 한 권 안 읽는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근데 이제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 놓고 보면 연평균 독서량이 8.8권.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세대보다는 좀 낮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젊은 세대가 책을 덜 본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마침 저희 20대 연구소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책뿐만 아니라 MZ세대의 활자 소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TV라든지 유튜브, 음악 콘텐츠 같은 전체 콘텐츠 범주에서 종이책이 한 7번째 정도로 나올 정도로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는 좀 덜 선호하는 건 사실이었고요. 네. 출판 콘텐츠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순서로 이용하는 게 나타났는데 다만 연령별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Z세대 중에서도 10대가 아직 여전히 상대적으로 종이책을 좀 선호는 하고 있었는데 요건 이제 저희가 좀 파고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참고서라든지 입시에 필요한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종이책으로 소비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10대들이 종이책 소비가 20대보다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말 그대로 10대는 참고서, 문제집 네. 이런 게 이제 종이로. 입시용 서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약간 조금 뭔가 통계에 착시가 좀 있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책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기계발이라든지 인문화, 뭐 경제, 경영 다양한데 특히 이제 Z세대가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Z세대들도 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독서를 하기 때문에 네. 딱 이 목적이다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출판 콘텐츠 이용 목적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거에 따르면 재미보다는 아직은 교양 습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를 차지하고 있어서 책이 어떤 교양 그 습득의 수단일 때 좀 더 매력적으로 이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다만 좀 여성분이나 정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힐링을 위한 에세이류가 좀 강세였습니다. 좀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지난해 S24 기준으로 20대 베스트셀러 1위가 놀랍게도 그 헤어질 결심의 대본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맞습니다. 대본집. 네, 맞습니다. 영화 대본집이 네. 제일 많이 팔렸다. 그 영화가 그 다양한 유행어를 좀 양상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명대사를 좀 내가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와 그 책에는 또 영화 속의 어떤 미공개 영상 그 장면까지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매니아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뭐 그 외에도 그의 우리는 같은 드라마의 각본이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파친코의 원작 소설 같은 것들도 젊은 층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이 영상 콘텐츠에 과몰입한 후에 이른바 그 속칭 덕질 수단으로 종이책이 또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트렌드입니다. 뭔가 이제 소장하고 싶은 맞습니다. 것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전자책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전자책 시장에서 인기를 끈 작품이 종이책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그 불편한 편의점 같은 책이 대표적인데요. 전자책 플랫폼에서 먼저 좋은 반응을 얻은 다음에 종이책으로 한번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종이책에 비해서 종이책을 먼저 출간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좀 덜 들고 가성비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 트렌드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카카오 브런치 같은 경우에도 넓은 의미로는 디지털로 먼저 활자화된 후에 종이책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작가 지망생이 되고 작가 지망생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 가지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좀 사료되는데 최근에는 그 서점 브랜드죠. 교보문고도 이런 비슷한 웹문학의 어떤 전문 플랫폼을 런칭해서 좀 신진 작가들을 온라인에서 다각도로 발견하려는 트렌드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웹툰 역시도 그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내가 이걸 좀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전자책이 종이책으로 발간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 잠깐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은 그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라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제 입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토요일 오전 9시 5분. 그러니까 토요일 방송은 저희가 별책 부록으로 이제 책 이야기를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한 달 넘게 잠깐 좀 중단이 됐다가 이제 MC가 교체되면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죠.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도 많은 청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것도 유튜브로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Z세대들도 과연 이런 책과 관련된 영상이나 책과 관련된 오디오를 좋아할까? 어떨까요? 요게 이제 그 예스24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좀 특이했던 게 자연과학서가 20대들 사이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그 구독률이 올랐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연과학. 네, 그 중심에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서인데 삶에 대한 어떤 에세이적인 요소와 반전 스토리텔링 서사가 좀 포함된 책인데 요게 이제 한 북튜버가 소개를 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좀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유튜버들이 소개하면 그냥 판매량이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책을 추천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유튜버와 이 책을 함께 읽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책을 정하고 같이 읽으면서 댓글을 달고 이 감상을 나누고 또 그 북튜버도 그 댓글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이런 상호 소통을 이뤄가는 게 이 북튜버들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서 토론을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맞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네. 예전부터 인터넷 초창기부터 이제 웹소설, 웹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네. 회자가 됐는데 장르 소설 같은 인터넷 소설을 읽는 게 과연 이게 독서냐 아니냐 이건 현재도 논란이 많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 그 대학내일 연구소 입장에서는 이게 웹소설이 독서냐 아니냐라는 거는 좀 지엽적이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Z세대의 활자 문화에서 굉장히 대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소설을 거의 매일 읽는다라는 비율이 22%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이용량을 좀 보였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웹툰에 비해서는 이용량이 낮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평일이나 주말에 내가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콘텐츠다라는 응답에서 웹툰보다 웹소설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몰입도가 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소설 자체는 이 젊은 세대일수록 특별한 어떤 그 기성세대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부정적인 이미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웹소설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고. 네네. 그 독서 플랫폼 중에 하나인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가 이제 2030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 그 플랫폼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웹소설입니다. 이제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유료 결제 비중이 웹툰보다 훨씬 더 웹소설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의 유료 결제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게 시장에 좀 돈이 몰리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료 이용자들의 평균 월 지출 비용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14,200원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이것도 지출 규모에서 웹툰보다 한 3,000원 정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었고요. 또 이게 또 하나의 그 흥미로운 점은 웹소설이 또 웹툰과 다르게 이 지망생 시장도 굉장히 커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허들도 좀 낮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로 저희가 좀 분석해 본 거에 따르면 웹소설의 연관 검색어로 노트북이라든지 공모전이 많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타고 들어가 보면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노트북이 좀 적당하냐라고 하는 컨텐츠들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이런 웹소설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Z세대들의 어떤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학내일센터의 정은호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반겨주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6824님이 이대호님과 함께하는 별책 부록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0358님은 별책 부록 항상 들었었는데 감사해요. 우리는 토요일에도 매주 정상 출근하거든요. 토요일 출근해서 들으시거나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4222님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습관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부끄러울 게 없고요. 사실은 쉬운 책부터 읽으면 됩니다. 어려운 책을 접하려다 보니까 좀 이제 습관이 안 되는데 쉬운 책, 에세이, 내 삶과 관련된 것부터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